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공식 순위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MBC 취재 결과 당원 투표에서 강세를 보인 윤석열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또 국민 여론조사에서 강세였던 홍준표 후보가 2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유승민, 원희룡 후보가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상황 김정인 기자가 분석 전망합니다. 예상대로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세 후보가 2차 컷오프를 무난히 통과했고 마지막 한 자리는 원희룡 후보의 차지였습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1차 컷오프 때와 마찬가지로 가나다 순으로 4명의 이름만 발표했고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MBC 취재 결과 당원 투표 30%와 국민 여론조사 70%를 합산한 종합 1위는 윤석열 후보였고 이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 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당원 투표에서, 홍준표 후보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지 여러분의 열렬한 지지로 2차 경선도 압도적인 승리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제가 이렇게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떤 소문에 의하면 제가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유승민 후보는 당원들의 지지가 결국 자신에게 모아질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당원들께서 진짜 누구를 내세우면 이재명을 확실하게 이길 거냐를 저는 생각하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치열한 4강 경쟁을 뚫은 원희룡 후보는 향후 토론에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을 국민들이 나라 일에 쓸 그 가치, 값어치 이것을 증명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감사원장까지 중도 사퇴하며 대선판에 뛰어든 최재형 후보는 석 달 만에 고배를 마셨고 홍준표 저격수를 자처했던 하태경 후보도 4강 문턱은 넘지 못했습니다. 총선 부정선거 주장을 반복하던 황교안 후보는 이번 경선도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당 후보 경선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후보별 투표율이 조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모두 10번의 토론을 거쳐 다음 달 5일 최종 후보를 선출합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으로 이어갑니다. 검사 출신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가 통화한 녹음 파일의 존재가 확인된 이후 김웅 의원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는데 기억나지 않는다였습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세세히 지시하고 기억을 못한다는 건 뻔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성은 씨와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뒤 이틀 만에 언론 앞에 선 김웅 의원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을 또 꺼냈습니다. 고발장은 우리가 만든다. 대검에 접수해야 하고 검찰이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야 한다는 등 고발장 접수 장소와 방법까지 세세하게 주문한 걸로 알려졌지만 그래도 기억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그 통화를 했던 기억 자체가 없으신 거예요? 그런 사실 자체에 대해서 부인을 한 게 아니고 기억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고발장은 우리가 만든다는 말에서 우리가 누구냐에 대해선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또 알려진 통화 내용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녹취록이 공개된 시점과 방법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장동 비리를 은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지금 흘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매우 낡은 정치 수법인 것이고요. 민주당은 김웅 의원이 고발장을 단순히 전달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지시했는데도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또다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을 우습게 알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발언입니다. 또 녹취록을 통해 윤석열 검찰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윤 전 총장과 정치 검사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고발사주 선거 개입 완수를 위한 상세 지령을 조성은 씨에게 내렸습니다. 고발사주가 매우 치밀하게 집단적으로 사전 계획돼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김 의원은 지금 공수처와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해 소환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민주당 경선은 이번 주말에 최종 후보 1명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에 발표되는 3차 선거인단 투표에 74%가 참여했는데 1, 2차보다 뜨거워진 열기를 두고 이재명, 이낙연 후보 측의 해석은 엇갈렸습니다. 이어서 조명아 기자입니다. 수요일 목요일 이틀간 진행된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율은 74.7%, 4명 중 3명꼴로 투표했습니다. 지난 2차 때보다는 25%포인트 넘게 올랐고 투표 열기가 높았던 1차 때보다도 더 높습니다. 대장동 논란에도 경선 참여율이 높게 나온 것을 두고도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측은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기득권 세력과 이에 동조하는 당내 특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끌어내리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민심 결집이라고 자평했습니다. 17만 표만 더 얻으면 과반 득표에 성공하지만 19대 대선 경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누적 득표율 57%를 목표치로 내세웠습니다. 이미 대세는 결정된 게 아닌가. 이재명 후보를 지켜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여론들이 당원 지지자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낙연 후보 측은 이재명 위기론 때문에 결선 투표까지는 가야 한다는 여론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 3-4%포인트만 줄여도 결선 투표가 가능하다고도 했습니다. 이 50% 미만만 되면 다시 한번 결선 투표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한 3-4%의 지지율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이재명 구속 상황을 언급한 이낙연 후보 측 서른 선대위원장의 발언을 두고도 양측은 선 넘은 발언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와전됐지만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있다는 취지라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막판까지 계속된 명락대전 후유증 우려가 제기되자 송영길 대표는 모든 후보가 민주정부 동지라며 결과승복과 원팀 정신을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네,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검찰 수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의 칼끝이 이제 화천대유 김만배 씨를 향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연결해 보겠습니다. 양수현 기자, 검찰이 오늘 김만배 씨 가족을 먼저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만배 씨의 동생이자 화천대유 현 이사인 김모 씨가 오늘 오후부터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 참여 경위와 내부 경영 상황, 그리고 자금 사용처 등을 캐보는 걸로 전해지는데요. 특히 광범위한 로비 정황을 집중적으로 물었을 걸로 보이는데 김 씨는 조사 직전 기자들에게 잘 모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형인 김만배 회장이 이야기를 안 해서 알고 있는 게 없다. 또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언론에서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비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때 회계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된 김만배 씨 출석을 앞두고 검찰이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도 매일같이 불러서 조사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오늘도 조사를 받았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 전략사업실장인 김민걸 회계사도 다시 나왔습니다. 전략사업실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을 위해 꾸렸다는 이른바 별동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김 회계사는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이자 최근 검찰에 녹취 파일을 낸 정영학 회계사와 같은 회계법인에서 일하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대장동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화천대유 측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심어놓은 인물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 법조계, 정치권 상대로 로비한 대상이 계속 새롭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정영학 회계사가 낸 녹취 파일 속 로비 정황의 파장이 이제 성남시 의회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30억 원이 건네진 걸로 알려진 사람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될 당시 의장이었는데 지금은 화천대유에서 일하고 있는 걸로 확인돼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캠프 쪽은 그가 대장동 아파트까지 당첨됐다며 대가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지금 이 시간 퇴직금 50억 원의 당사자인 곽상도 의원의 아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던졌다는 휴대전화를 찾아냈습니다. 임명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이 오늘 오후 1시쯤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의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에서 5년 9개월 동안 일했던 곽 씨는 올해 3월 퇴직하면서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50억 원의 퇴직금이 곽상도 의원을 겨냥한 뇌물이라고 고발했고 경찰은 곽병채 씨를 출국 금지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앞서 성남시 문화예술과에서 대장동의 문화재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곽 씨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발굴된 문화재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했고 50억 원의 퇴직금은 산업재해를 당해 받은 위로금 성격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100억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인 사업가 이모 씨도 경찰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도 확보해 분석에 나섰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9일 검찰이 경기도 용인의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할 당시 창 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졌고 검찰은 휴대전화를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에서 인근에 살던 주민이 휴대전화를 습득해 가져간 사실을 확인하고 당사자를 특정해 휴대전화를 찾았습니다. 검찰은 당시 모든 CCTV를 철저하게 확인하지 못한 검찰 수사팀의 불찰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의 통화 내역과 대화방 등 휴대전화 내역을 분석하는 한편 휴대전화를 가져간 시민과 유 전 본부장의 관계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